미국이 기존보다 2배 강한 새 오미크론 백신들을 긴급 사용 승인하고 이번 주말부터 접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9월 3일 0시부터 도착하는 내외국인들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미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팬데믹 사태로 2년 연속 줄어들면서 10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기준금리가 4% 이상 더 오르고 물가는 더 내려가지만 경제 성장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기존보다 2배 강한 새 오미크론 백신들을 긴급 사용 승인하고 이번 주말부터 대대적인 접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FDA가 오늘 신속 절차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CDC가 2일까지 최종 허가해 본격적으로는 9월 5일 노동절 다음 날부터 기존보다 항체 면역 효과가 2배 강한 새 백신 접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김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2년여 만에 오리지널 백신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들을 타겟으로 개발된 새 백신에 대한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FDA는 오늘 신속 절차를 통해 새로 개선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오미크론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화이자 새 백신은 12세 이상에게, 모더나 새 백신은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CDC는 9월 2일까지 최종 허가하게 되는데 이미 FDA의 조치에 동의했고 두 제약사들이 이번 주말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해 접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백신을 2번 맞은 접종 완료자는 부스터 접종과는 상관없이 새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백신 또는 부스터를 최근에 접종한 사람들은 2개월이 경과된 후에 새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 개발된 오미크론 양가 백신에 대해 화이자 1억 500만 도스, 모더나 6,600만 도스를 합해 1억 7천만 도스를 확보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 9월 5일 노동절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오리지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2020년 12월부터 대대적인 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2년여 만에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들을 타겟으로 개선한 새 백신을 생산해 또 한 번의 대규모 집단 접종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리지널 백신이 여전히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낮춰주지만 감염까지는 막아주지 못해 신뢰를 잃은 반면 새 백신으로 감염까지 최대한 막아 올 가을과 겨울 대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신규 감염의 90%는 BA5가 차지하며 확고한 지배종이 됐고 나머지 10%는 BA4와 그의 하위인 BA4-6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백신들은 오리지널은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인 BA5와 BA4에도 동시 대응해 양가 백신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체 면역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화이자는 2.6배, 모더나는 1.75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한국에 9월 3일 0시부터 도착하는 내외국인들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폐지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지 1일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결과를 보건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검역이 다시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9월 3일 0시부터 도착하는 워싱턴 한인을 비롯한 내외국인들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주미 한국대사관 등 해외 주재 공관들은 새로 완화된 방역 정책이 9월 3일 새벽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3일 새벽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한국 도착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에 도착한 지 1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도착 후 음성 확인 제도는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당일이나 늦게 도착했을 때는 그 다음 날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보건당국에 알리면 됩니다. 만약 양성으로 나오면 열흘 정도는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되는 새 방역 제도를 전후해 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내외국인들은 감염된 지 10일이 경과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하루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음성이라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받아왔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검역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 검역 규정은 코로나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면서 대폭 완화됐으나 7월 말부터는 감염자들이 급증하자 입국 하루 전 검사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강화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완화되는 겁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 관련 검역 제도는 감염 사태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고 있어 한국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행동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18세 3개월을 놓쳤어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복수 국적자들은 이제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 진출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도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미양 측에서 당해온 심각한 피해를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18세 3개월을 지나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 통과도 확실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의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요건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서 태어나 자라온 미주 한인 자녀들은 지금까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토록 되어 있는 기간을 넘겨서도 10월 1일 이후에는 다시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하지 못하면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한인 자녀들 가운데 남성들은 37세를 넘길 때까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한국 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복수국적을 인정하면 미국적자를 우선시하는 민감한 공직에 채용될 수 없고 미국적자라고 진술했다가 추후 한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드러나면 허위 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전정준 변호사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헌법소원 투쟁을 벌여 2년 전인 2020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 이번에 국적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요구해본 한국적 자동 말소에는 못 미치지만은 18세 3개월이라는 신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한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미국적자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팬데믹 사태로 2년 연속 줄어들면서 10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8.8세에서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77세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76.1세로 더 감소한 것으로 CDC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며 기대 수명도 1세기 만에 가장 많이 급락한 기록을 겪었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8.8세에서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77세로 떨어졌고 지난해인 2021년에는 76.1세로 더 감소했다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2년 연속 떨어지며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무려 2.7세나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100년 만에 가장 많이 기대 수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칸 알래스카 등 원주민의 기대 수명이 급감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 원주민들의 2021년 기대 수명은 65.2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 흑인들은 70.8세로 1년 전보다 8개월 더 낮아졌습니다. 백인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76.4세로 1년 전보다 1살이나 감소했습니다. 히스패닉은 77.7세로 전년보다 2개월 줄어들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83.5세로 가장 기대 수명이 높고 전년에 비해 가장 적은 2개월 줄어든 데 그쳤습니다. 미국 남성들의 기대 수명은 2021년 현재 73.2세로 전년보다 1살 줄어든 데 비해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79.1세로 10개월 감소했습니다. 남녀 간 기대 수명 차이는 2020년 5.7세에서 2021년 5.9세로 더 벌어지며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추세가 확대됐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을 한 세기 만에 가장 많이 떨어뜨린 주된 요인은 역시 2년간 104만 명이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사고사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약물 오남용 사망도 한 해에 10만 7천 명으로 기록을 세우며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기준금리가 4% 이상 더 오르고 물가는 5에서 6%로 내려가지만 2%에 훨씬 못 미치는 저성장을 겪을 것으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이 내다봤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의 언급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물가 잡기를 위해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올리고 그 대가로 저성장 또는 침체, 실업률 상승을 겪게 될 것인지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이 최근 잇따라 언급한 향후 정책 기조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이 수치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은 미국의 벤치마크 연방금리는 내년 초까지 4%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2.25%를 올렸는데 올해 남은 3번과 내년 초 1월이나 3월에도 계속 인상해 4%를 넘기게 될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9월 20일과 21일 열리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6월과 7월에 이어 3번 연속으로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또 올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에도 각 0.5포인트씩 올리면 4%에 도달하게 됩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은 더욱이 2023년 한 해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4%대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가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일부 분석가들의 예측을 일축했습니다. 메스터 연방은행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물가를 올 연말에는 5 내지 6%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에는 연준 목표치인 2%대에 근접시키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2%에 훨씬 못 미치는 저성장을 겪게 될 것으로 메스터 연방은행장은 밝혔습니다. 저성장과 함께 고용 둔화로 실업률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6일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를 잡을 때까지 수요와 생산, 고용과 성장 둔화라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금리정책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는 미국의 금리가 4%를 넘어 내년 안에 지속되고 물가는 5, 6%로 다소 진정된 후에 내년에 반감되는 반면에 잘해야 제로 내지 1%대 저성장에 시달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